안녕하세요. 시골 찾아준 남자 사주파랑 기파랑입니다. 예, 오늘은 뭐 사주의 어떠한 뭐 운명의 흐름을 한번 러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라톤에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해요. 이제 이것을 제가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제가 실제로 이제 마라톤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뭐 괜찮은 기록을 또한 뭐 한번 이제 갖고 있었던 뭐 이제 그런 뭐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예, 그 어떤 원리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제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이제 러닝 붐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달리고 있는데 뭐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기 자체가 우리 몸의 어떤 신진대사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뭔가 뇌를 건강하게 하고 무엇보다 뭐 건강한 어떤 몸매를 이제 또한 뭐 유지하게 만드는 뭐 좋은 비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인생은 마라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과연 사주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마라톤이나 러닝이 과연 이제 어떤 요소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운명의 관점에서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타고난 사주 이제 팔자 사주 팔자라는 것은 뭐 4 개의 기둥과 8 개의 글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바코드인 거예요. 제품의 바코드이고요. 그 일련 번호나 바코드인데 그것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때려 죽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심지어 뭐 염색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성전환으로 어떻게 뭐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유전자 변형이나 뭐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야 있겠지만 사주명리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사주팔자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경우라 한다면은 뭐 신의 어떠한 뭐 영역이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명리학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타고난 나의 어떠한 뭐 모양, 그릇의 모양이나 뭐 어떤 뭐 컵의 어떠한 생김새 이런 어떠한 외양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꼴이죠. 한마디로 생김새, 꼴. 뭐 관상은 참고로 변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건 나이 들면서 어떤 가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주 자체는 불변성을 지닙니다. 팔자는 불변성을 지녀요.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다? 내 마음, 내 타고난 마음의 구조는 변화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명, 운은 흐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뭐 대운, 세운 뭐 이런 거는 변화를 하죠. 근데 명, 원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국의 명식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러너의 타고난 체형입니다. 뭐 아무리 살을 빼고 뭐 어떻게 뭐 헬스를 하고 뭐 근육질 운동을 하고 뭐 다 해도 그 사람의 타고난 체형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예,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뭐 호랑이나 사자나 뭐 기린이나 뭐 치타나 이런 어떤 동물들이 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뭐 어떻게 뭐 벌크업이 되든 뭐 살이 빠지든 뭐 어떻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걔네들은 죽을 때까지 그 체형이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뭐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뭐 건강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될 수는 있겠는데 뭐 사과나 바나나 귤이나 그게 뭐 싱싱하거나 뭐 시들거나 하는 뭐 그런 느낌만 다를 뿐인 거지 그 타고난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명리 같은 경우는 러너의 타고난 체형, 타고난 우리들의 어떠한 그런 몸매 그런 것처럼 변하지 않는 뭐 그런 어떤 팔자가 이제 존재하더라. 이것을 이제 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제 바로 대운입니다. 이제 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운은 이제 흐름을 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예, 운이라는 것은 러닝으로 치면 약간 코스예요, 코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라톤 코스 많이 뛰어봤는데, 뭐 한강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여의도 코스, 크게 이제 대회는 4가지가 있어요. 한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여의도, 뚝섬, 그리고 저기 상암, 그리고 저기 잠실 쪽? 이렇게 이제 4가지 쪽으로 이제 보통 뭐 러닝 코스 이제 방위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스별로 그 정해진 지형이 있거든요. 어디는 어필이고, 어디는 다운힐이고, 아니면 어디는 평탄하고 이런 어떤 지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코스의 흐름 자체가 바로 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운이라는 것은요, 뭐 내가 이제 뭐 여의도 러닝 코스를 뛰고 있는 대운을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뚝섬 러닝 코스를 뛰고 있는 이제 거기에 지형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 대운이라는 것도 결국 역행이냐 순행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뭐 가비영정 무기심계 뭐 자축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의 이 흐름에 따라서 그게
순차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 지형 변화, 대운의 어떤 한강의 어떠한 그 러닝 코스가 됐든 아니면 하천의 러닝 코스가 됐든 그 약간 그 코스는 이미 지형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물론 뭐 인간 세계에서 뭐 공사를 해가지고 갑자기 뭐 그게 뭐 지형이 깎여나가고 뭐 이런 일은 있겠지만 사주명리학적 관점에 봤을 때 그 대운의 흐름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해진, 이미 정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운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러닝 코스, 러닝 코스인데 이 러닝 코스는 대운이라는 게 약간 자발성이 들어가요. 자발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여의도를 뛰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의도를 뛰게 되고요. 아니면 뭐 내가 안양천을 뛰겠다 하면 내가 안양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속도로냐, 국도냐, 지방도냐 이렇게 이제 대운을 비유를 하는 것이 내가 선택을 하거든요. 내가 한강을 뛰겠다, 하천을 뛰겠다, 산을 뛰겠다. 이건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끌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운은 어느 정도 좀 자발성이 들어간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닝 코스에 비유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가 어딜 뛰는가를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다만 그 코스는 정해져 있다. 그 코스의 높낮이 지형 고도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운 같은 경우는 일종의 날씨예요. 기상 상황.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우리 모두가 한 달 전에 대략 한 달 전에 병원년이라는 어떤 그 맞았잖아요. 세운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뭐 여의도를 뛰고 있든 안양천을 뛰고 있든 뭐 뚝섬을 뛰고 있든 뭐 서울 저녁에 비가 내리면 똑같은 거죠. 예, 비가 내리냐 아니면 뭐 눈이 내리냐 아니면 햇빛이 나냐 뭐 안개가 끼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로로 치면 도로교통 상황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러니까 모든 차가 뭐 안개가 꼈을 때 조심조심 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엇이다? 어떤 일종의 기상 상황, 기상이 어떻게 흐름이 변화하는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세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 바뀐다 이거예요. 매년 바뀌는데 이건 자발성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우리는 지금 화기운을 맞았잖아요. 병원년.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을 해석하는 게 이제 일간 십성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합총의 영역까지도 다 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세운 같은 경우는요. 뭐 이제 그렇게 약간 기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에서의 어떤 기상 상황. 뭐 월운 일운 같은 경우는 그냥 소소한 변수, 굉장히 소소한 변수 뭐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변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주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막 뭐 많이 봐야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주식 단타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뭐 월별로 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라 한다면 뭐 좀 그렇게 뭐 기간에 따라서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주 운세의 흐름을 보고자 한다면은 월운 일운을 뭐 그렇게까지 의미 있게 둘 필요가 있겠는가는 뭐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세운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달리고 있는데 뭐 우리 모두에게 갑자기 뭐 비를 맞는 뭐 우중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눈을 맞는 설중렁이 될 수가 있겠고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지역방위예요. 지역방위는 이제 보통 목화금수 이제 이렇게 동남서북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어떤 이제 이건 이제 세운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어떤 그 기상 상황이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기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방위 같은 경우는 기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후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륙성 기후냐, 해양성 기후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또한 그게 뭐 달라진다. 그러니까 서울이랑 부산은 기후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보니까 서울에서 뛰는 거랑 부산에서 뛰는 거랑 그 체감이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뭐 고산지대에서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산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고산 기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냉대 기후냐, 한내 기후냐, 뭐 온대 기후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역이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내가 동남서북에 따른 방위에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원국과 대운의 상호작용이 이제 그렇게 또한 흐름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나의 뭐 좋은 기운인지 나쁜 기운인지, 그러니까 용신인지 기신인지를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뭔가 내가 더욱더 날아오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좀 더 기운이 좀 더 침체되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 원국의 뭐 그리고 대운을 지녔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게 기lun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러너, 똑같은 신체 조건의 러너가 뭐 2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기후가 다른 곳에서 뛰면 당연히 기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요, 이건 이제 좀 사주 궁합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라톤에서는 보통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거 이제 그런 존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페이스를 이제 끌어주는 뭐 그런 페이스메이커라는 존재가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내가 누구랑 같이 뛰는가, 누구랑 같이 뛰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기록이나 어떠한 그 달리기의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주에서 내가 뭐 좋은 운인지 뭐 나쁜 운인지 뭐 그거는 지역 방위에 따라서도 그게 또한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내가 뭐 결혼이나 아니면 뭐 동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랑 같이 하는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한 그 기둥성패가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안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고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용신귀신의 관점에 봤을 때 서로 캐릭터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동반자, 페이스메이커, 같이 뛰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궁합이나 상성에 따라서도 나의 사주의 어떤 성패가 달라질 수가 있겠더라.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엇이다, 러닝에 비유를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러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사주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보통은 뭐 자동차가 이제 도로를 달리는 그런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보다 요즘에 러닝붐이라는 그런 것을 현상을 생각을 했을 때는 무엇이다, 이렇게 러닝을 통해서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운명의 흐름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